정보처리 헬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5일 정보처리 기사 3회 실기 시험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죠. 10월 7일 날이 정보처리 기사 3회 실기 시험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빼고 내일 하루 남아 있는 거니까는 하루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격증 따는 거는 60점 이상이란 말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서 100점 맞는다고 해가지고 금태들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60점만 넘기면 되겠다. 그 확률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하루 동안 많은 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프로그램 문제를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풀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기출해설, 그러니까 3회, 2회 기출해설을 하면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때 문제 중에 2023까지 돌면서 I 퍼센트 4 해가지고 이게 0이냐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를 원래는 4, 8, 뭐 12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고 너무 열이 받아가고. 근데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풀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하나씩 일단 해봐야지. 한 여기까지는 딱 돌려보고, 아 4의 배수구나, 아 8의 배수구나, 아 뭐 3의 배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누세요. 이거를 2023을 요거를 4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 5, 20이 되는 거고, 그리고 0이 되고 4, 5, 20이 되는 거니까 뭐 505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정수라는 게 정수는 뭐다? 정수이다. 그래갖고 505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요거를 설명드린다고 하고 깜빡하고 넘어갔네. 요거 그냥 이렇게 4, 8, 12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실제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너무한 문제라고 한 거고, 혹시라도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눠가지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어제보다 목이 조금 낫긴 했는데 걔도 이제 계속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응원 영상을 찍을까 어쩔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인데, 2023년도에 마지막 시험인데 조금이라도 힘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짜란나고 나타났어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목소리가 조금은 낭창낭창하죠. 근데 목은 아파, 사실 아파 죽었어. 오늘도 답변 달다가 자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내일 좀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셔가지고 골골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술자리 조금 자제해 주시고, 불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불토는 되는데 불금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불금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하루 조금만 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쯤 되면은 이전에 기출 풀어봤을 때 야, 합격 점수도 안 나오고 뭐 30점 나오고 40점 나오는데 뭐 시간 낭비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하겠어, 이러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100에서 한 50 정도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다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100 공부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100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으니까 100을 공부하더라도 이게 다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50%좀 공부를 했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원서 접수비도 냈을 거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는 지금 당장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전에 기출 그거를 풀어봤을 때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전 기출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 나오는 3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범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포기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3회가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마지막 시험이니까 조금만 힘내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물, 신분증하고 수험표. 신분증은 있어야 돼요. 얘는 없으면은 바로 퇴실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신분증은 무조건
지금부터 챙겨 놓으세요. 지금부터. 수험표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들고 가시는 게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검정 볼펜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혹시 안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떨어뜨릴 수 있잖아. 그럼 앞에 촉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수정 테이프 잘 드는 걸로 가지고 가세요. 막 이렇게 싸구려 써가지고 이렇게 찍찍해가지고 막 이렇게 벗겨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정 테이프하고 연필하고 지우개, 얘는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습란이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가셔가지고 풀었다가 지웠다가 풀었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그림 그리는 게 2차원 배열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지워야 되니까는 요 연필하고 지우개 요것들 그 필통에다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것들 잘 챙겨 가시고, 그리고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할 때 조금 서브넷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쇼티스 시크타임 퍼스트 나왔어. 그럼 63에서 193 갔다가 23 갔다가 그럼 더하기 빼기 계속 해야 된단 말이라. 그러니까는 그거 시간은 많지만은 그게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학용 계산기 말고 다이소에서 파는 거 2,000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공학용 막 그 저장되는 거 가지고 가시면 그거 뺏겨요. 그거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런 저장되는 거 말고 정말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되는 거. 우리는 무슨 뭐 건축 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막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막 뭐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계산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기 이런 것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봐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들. 그 우리가 지금 9시에 입실이란 말이에요. 9시에. 그러니까 시험은 9시 30분에 보는 거고, 여기 여러분들이 9시에 입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30분 동안 시간 남아 있으니까 30분 동안 멍하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30분 공부한 거 안에서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30분에서는 프로그램 푸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내일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30분 안에 뭔가 더 정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30분 안에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론적인 내용들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정리한 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연습장에다가 다 정리를 해주셨을 거예요. 시험정 정리 자료들, 뭐 국제표준이라든지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UML이라든지 정말 그 외우기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만 초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딱 하고 시험 딱 보는 거야. 그래갖고 나오면은 이제 맞는 거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시험은 운이니까. 이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 정말 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꼭 30분 동안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정말 한 문제라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필기에선 한 문제가 1점이잖아요. 근데 실기에선 한 문제가 5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그 노력을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9시 30분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물들 이런 것들 꼭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주의사항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이에요. 2시간 30분. 그래서 우리는 입실하는 시간이 1부 시험이기 때문에 9시에 입실을 한단 말이에요. 9시에 입실을 하고 입실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9시 전에 꼭 들어가시고, 실제로 시험 시작하는 시간은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요. 시간이 모자르지 않느냐? 안 모자라요. 절대 안 모자라. 우리가 20문제 풀잖아요. 20문제. 원래는 공단에서 처음에 출제 기준을 낸 게 20문제에서 25문제를 낸다고 그랬는데, 보통 여태까지 나온 게 다 20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회 시험도 마찬가지로 20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20문제를 푸는데 2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 한 반이 지난 시점부터 퇴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퇴실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퇴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지금 막 그냥 내고 가야 되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못 풀었으면 다 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실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풀어놨는데 그 하나 실수 때문에 틀리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시험 시간 넉넉하고 다른 사람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이유는 없잖아요. 2시간 반 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 감독관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난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러 온 거지.
감독관님이 빨리 퇴근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반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 한 문제라도 진짜 한 문제라도 더 맞추시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 넉넉하니까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퇴실한다고 해가지고 막 같이 퇴실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다시 프로그램들 다시 한번 돌려보고 모르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기세요. 그거 풀라고 막 그거는 정말 복잡해요. 이 공단에서 앞단에다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멘탈이 일단 털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합격생 수를 줄이게 되니까. 이제 공단에서 하는 목표, 공단에서 합격자를 배출하는 목표가 25%에서 30% 정도거든요. 25에서 30%. 근데 이거를 쉬운 문제들을 배치해가지고 쉬운 문제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이 적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공단에서 앞단에다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딱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멘탈이 탈탈 털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2022년도인가 폼은 4개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못 풀어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500만 년 된 개발자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100%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 왜냐하면은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일단 넘기고 나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아는 것들, 내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쫙 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씩 맞춰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점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합격 점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확률을 높이는 거니까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점 맞는다고 금태 둘러서 자격증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100점이다? 아니 60점. 우리의 목표는 60점이다라는 그 목표점을 딱 설정을 하고 60점에 도달하기 위한 확률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놓고 멘탈이 털리기 전에 알고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한 문제씩 추가하면서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시험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 안 풀리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폼은 4개 나온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풀려고 라고 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30분은 걸리지 않을까? 30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비전공자분들이 가셔가지고 그걸 푼다?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1시간이면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해. 1시간 반 정도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그때부터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은 나는 1번 문제 푸느냐고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조바심이 나서 아는 것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 일단 복잡하고 그런 것도 일단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빼고 쉬운 것들부터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복잡한 문제는 넘겨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계산식하고 데이터베이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 특히나 여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업데이트문을 써라 라고 하면은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테이블명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셋 들어가요. 셋 들어가고 여기 어떤 필드에 어떤 값으로 바뀔 거냐. 그리고 어떤 필드에 어떤 값으로 바꿀 거냐. 자, 그리고 여기에 웨어 조건 들어가고 자, 요런 구문을 딱 준 다음에 여기를 괄호를 쳐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셋만 쓰면 됐는데 요즘에 이렇게 안 나와요. 요즘에는 인서트문 다 써라, 업데이트문 다 써라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조금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갖고 요거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뒤에 세미콜론 붙여야 되느냐 안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이 끝났다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고 이게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는 이유는 2개의 명령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하나의 그 에뮬레이터 뭐 아무튼 그 쿼리 창이라고 하거든요. 그 쿼리 창에서 2개가 이렇게 동시에 실행이 될 때 그때 이렇게 이 명령 끝났다, 이 명령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붙여주는 거지 이거를 안 붙여도 하나의 행, 셀렉트 곱하기 프롬 어쩌고 저쩌고 요거 하나만 딱 나오면은 안 붙여도 돼요. 얘가 없다고 해가지고 오답 처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셀렉트 곱하기 프롬 어쩌고 저쩌고 걔만 정확하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자, 그리고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쌍따옴표 쓰시면 안 돼요. 콧따옴표 쓰셔야 돼요. 물론 쌍따옴표 써도 되는 SQL도 있는데 일단 표준 SQL 같은 경우에는 콧따옴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콧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은 무조건 문자열 이거는 무조건 콧따옴표로 묶어주시는 거고 숫자 얘는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돼요.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니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문자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콧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요것도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은 뭐예요? 보통의 표준 SQL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은 요거는 필드명을 얘기해요. 필드명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select 한 다음에 여기에 무슨 A라는 필드이다. 그럼 A라는 필드, 뭐 B라는 필드.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from.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필드들, 속성들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이런 쌍따옴표를 쓰게 되는 거고 콧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웨어 조건에서 값들을 구분할 때 웨어 조건에서 이름은 이응직이다. 자, 이흥직이다. 자, 이런 식으로 값들을 쓸 때는 콧따옴표를 쓰게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으니까는 쌍따옴표 쓰지 마시고 이거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A, B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자나 문자일 들어갔을 때 콧따옴표 쓰시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end 한 다음에 여기 뭐 나이가 크거나 같냐? 90 이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따옴표 아니지. 이렇게 콧따옴표 이렇게 해도 돼요. 90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콧따옴표 해가지고 90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답안은 기억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총평을 찍을 수 있으니까는 답안을 기억해가지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오시면서 저희 카페에다가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총평을 그날 찍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목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뭐 3회, 그러니까 3회 필기 보시고 3회를 바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1회, 2회, 뭐 아니면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준비,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다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정말 아쉽게 불합격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다들 합격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3년 차거든요. 내년에 이제 4년 차 들어가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지 제가 강의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도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그런 목표도 이루시고 제가 목표한 것도 같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은 실패가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내가 정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으면은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을 굴복시키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리고 그 열심히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다들 합격하실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정말 응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을게요. 저도 뭐 기회가 되면 같이 시험을 보고 싶은데 필기는 그래도 보러 가거든요.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3회 조금 난이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난이도가 2회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1회 시험도 그렇고 2회 시험도 그렇고 공단에서 목표로 한 합격률까지 안 나왔어요. 특히나 2회 시험 같은 경우에 10% 후반대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단 입장에서도 이전에 합격생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끌어안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그러면은 공단 입장에서 응시료도 많이 받고 더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좋기는 한 건데 그렇다고 다 맨날 10% 이렇게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3회에서는 어느 정도 합격자를 배출을 해내고 그리고 내년에 1회에는 또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 필기 같은 경우 필기는 워낙에 많이 합격을 하니까 그래서 1회 필기 같은 경우에 또 합격생들이 배출이 될 거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은 10월 5일이고 10월 7일이 여러분들 시험이니까는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나머지 하루 동안 불금하지 마시고 불금은 하되 공부하는 불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주 이거 탁 먹으면 안 되고 공부하는 불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냐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 고생이 여러분들한테 다들 좋은 결과로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모두 바라고 있고 저희 엔잡에서 엔잡의 담당자분들도 전부 다 합격하시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히 시험장 가면은 문제들이 나왔을 때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음성 지원된다고 그럴 거예요. 제가 계속 말을 하면서 복습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음성 지원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제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는 여러분들 혼자 있다. 너무 외롭다, 쓸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장 푸시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문제라도 더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가지고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은 실패가 결코 나를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